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강북 아파트 시장, 지금은 방향보다 이 눈치가 더 중요해졌다고 하는데요. 집주인들은 아무래도 여기서 더는 못 내린다라고 버티고 매수자들은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과연 이 눈치 싸움에서 먼저 움직인 쪽은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강북 일대 아파트 시장의 흐름들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나만의 맞춤형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어느덧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 월요일 부동산 가이드 문 활짝 열어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IM 부동산의 박유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박유란입니다. 지금 뉴스 기사들 나오는 걸 보면요. 최근에 임대차 시장이 씨가 말랐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월세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분명히 정부에서는 이 집값 안정화,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작을 하고 각종 규제들을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민들이 집을 사기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는 이면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집값을 안정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강남권에 좀 중상급지 이상의 상급지들이 급매들이 나온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조정장이 들어간 건 맞는데 반면에 또 15억 이하의 아파트들, 경기권까지 지금 불씨가 붙어가지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매물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자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럼 기존의 세입자들은 내 집 마련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한정돼 있는 물량에 우리가 그러니까 매매가 돼가지고 내 집에서 나온 세입자들이 거주할 집을 찾는데 집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게 맞고, 앞으로는 아파트는 사실상 내 집 마련 투자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죠. 청약 가격 자체가 강북으로 가게 되면 17억, 18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강남으로 오게 되면 20억 이상. 이게 강남이라 하면은 제가 강남 상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강 이남의 웬만한 지역들 국평이 지금 청약 분양가가 20억 전후 그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은 아파트로는 갈수록 힘들다. 전세 끼고 매수는 더 힘들다. 그러니까 재개발 시장으로 이게 수요가 쏠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시장, 빌라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인생이 왜 타이밍이란 말 정말 많잖아요. 부동산도 역시 타이밍 정말 중요할 건데 지금 타이밍은 정말 재개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서울에서 마침 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집값이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곳은 많이 오르고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눈을 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재개발이 그냥 이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보다 이 재개발을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어렵고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혼자 좀 결정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의 나눌 수 있는 자리 어떤 자리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 목요일 2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 진행하고요.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결국은 집을 사는 건 좋은데 세금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강남 4구, 그 인접 지역의 세금 규제를 피해서 우리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과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번 세미나에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내 집 마련은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 부분들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갈수록 서울로 들어오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아파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서울 사는 사람만 우리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가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재개발 시장도 이 양극화가 있거든요. 모든 재개발이라고 해서 외곽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공공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그러면 외곽에 있으신 분들, 서울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틈새 시장까지 같이 이번 세미나 때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많은 공부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때는 뭐 꼬마 빌딩 열풍 또는 뭐 로또 청약 열풍이었다면 요즘은 재개발 열풍이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부분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부동산 핫 이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청약 시장 아파트 분양가의 움직임들이 또 심상치가 않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청약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분양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나 봅니다. 강남보다 비강남권 분양가가 오히려 높은 곳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대표님? 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덕분인지 때문인지 결국은 강남의 청약 나오는 분양가와 비강남권의 청약 분양가를 비교를 하면 오히려 강남의 분양가가 더 낮은 사례가 있죠. 그걸 한번 볼 건데요. 이번에 그 3월 말에 진행을 했었던 청약이죠. 서초 신동아 재건축으로 했었던 아크로드 서초 같은 경우가 5구 타입의 청약 가격이 18억 6,49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4월 달에 나올 예정이죠. OTL 반포. 이게 5구 타입이 이 청약 가격이 조금 더 올라서 20억 4,600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노량진 6구역이 지금 핫하죠. 라클라체 자이드파이 요게 한 4월 13일경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특별 공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5구 타입 청약 분양가가 22억 880만 원입니다. 아까 신반포 OTL 반포가 20억 4,610만 원이었는데 노량진 6구역이 22억 880만 원이죠. 더 높죠.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보니까 강남 3구 그쪽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반면에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분상제가 없죠. 그러니까 시공사와 조합원 간에 가격을 협상을 해가지고 일단 일정한 가격을 원하는 가격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시세가 중요하겠죠. 서초 신동아 재건축하고 있는 이 아크로드 서초 주변 같은 경우가 이제 5구 타입 같은 경우 최근에 뭐 한 500세대 좀 덜 되는 신축급 단지가 31억 정도의 31억대 정도의 이 실거래가가 찍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10억 정도 안전마진이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신반포, OTL 반포 같은 경우가 84 타입이 27억 5,600이라고 했어요. 이 청약 가격 자체가 주변의 시세를 보면 한 45억에서 한 70억대 정도까지 지금 시세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우리가 한 12억, 15억 이상의 지금 안전마진이 있는 상태예요. 반면에 노량진 6구역을 가볼게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로 분양을 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없어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 7호선의 장승배기역 있는 쪽 이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준신축급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게 5구 타입이나 84 타입이 오히려 노량진 6구역이 가격이 청약 가격이 더 높거든요. 이 7호선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아니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뭐 2, 3억 정도 더 높은 사례가 있는데 왜 그러냐? 청약인데 물론 노량진 이 뉴타운과 아닌 구역 뭐 상도 이쪽 일대랑 가격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가격인데 청약 분양가인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는 이 시세 마진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노량진에 대한 가치가 높은 것 플러스 뭐 이게 공사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아파트 가격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원과 시공사 입장에서 요 정도 분양가를 내도 완판이 될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왜냐하면 쭉 넘어가서 우리가 강북권으로 넘어가도 웬만큼 지금 청약 나오는 84 타입이 한 17억대, 18억대 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청약, 로또 청약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15억 이하 같은 경우는 대출이 6억까지 나오지만 15억이 초과되게 되면
우리가 대출도 4억 2억밖에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요즘은 분위기가 어떻냐면요.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 예전이라 해봐야 뭐 2년, 3년 전이에요. 59 타입, 84 타입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쵸? 근데 요즘은 타입이 아니라 금액에 맞춰가지고 수요가 몰리더라. 그러니까 전용 뭐 3구, 전용 4구 이런 초소형 평수대 이런 데로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더라. 왜냐하면 10억 언저리로 나오게 되면 대출을 최대한 6억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분양받으면 최근에 뭐 올림픽파크 프레온도 마찬가지지만 그 10억 정도의 이 시세 차익이 더 생겼잖아요. 그 정도로 수요가 많고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제 59 타입, 84 타입의 수요보다는 상대적으로 3구, 4구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더라. 좀 시장 분위기가 그런 것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청약 가격도 높아요. 그쵸? 그러면 청약이 안 되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내 집 마련을 뭐 임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매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매매가 안 되게 되면 또 임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전세 매물도 없다고 해요.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는 또 비싸다 보니까 결국 아파텔이 뭐죠? 오피스텔이거든요. 지금 다시 오피스텔의 시장이 온 거예요. 어떤 오피스텔? 좀 중대형 평수대 오피스텔로 또 수요가 몰리더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전세가 없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없냐? 실제로 우리가 상급지 강남 3구 용산 정도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들이 그렇게 씨가 마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비강남권, 좀 외곽 지역들, 수도권, 경기도 이런 데는 전세 매물이 좀 씨가 말랐어요. 대표적으로 요새 많이 보는 데가 뭐 구리라든지 남양주 많이 보시죠.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같은 경우도 1685세대예요. 1685세대인데 매매는 그래도 100건 정도 나와 있는데 월세 없고 전세 3건밖에 없죠. 매물이. 마찬가지 하남으로 가볼까요? 미사강변 센트리버 1145세대예요. 매매는 10건이 나와 있는데 전세 4건, 월세 3건.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다음에 구성남으로 가볼까요? 이편한 세상 금빛 그라메종 3단지예요. 784세대에 매매는 23건 있는데 전세 1건밖에 없고요. 올해 월세가 6건 있어요. 수원으로 가볼게요. 요새 수원 굉장히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죠. 수원역의 푸르지오 자이 같은 경우는 무려 4086세대인데요. 매매는 145건이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 10건, 월세는 6건밖에 없어요. 다산 롯데캐슬 마찬가지예요. 1000세대가 넘는데 전세 4건, 월세 1건. 미사도 아까 마찬가지죠. 1300세대 넘는데 전세 8건, 월세 4건. 다 마찬가지죠. 최근에 평촌도 많이 찾죠. 매매가가 10억 내외이기 때문에 강남 진입이 좋기 때문에. 여기도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가 1459세대인데 매매는 48건이 있는데 전세나 월세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주를 무조건 해야 돼요. 어쨌든 2년이란 기간이 있지만 그 안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있는 세입자들은 나와야 되죠. 이 집이 매매가 됐으면 살고 있는 세입자는 밖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입자가 방법이 있겠죠. 그냥 서울권에 원래 살던 동네 근처에 뭐 전월세를 구한다. 또 두 번째는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외곽 지역으로 빠진다. 빠져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또 임대차를 구한다. 요렇게 되는 건데 최근에 어떻게 되죠?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이 올라가지고 임대차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자꾸 밀려 나오게 되죠. 밀려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많은 남양주, 하남, 뭐 구성남, 지금 최근에 수원에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거래량 증가하고 있죠. 평촌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거래량 증가하고 있죠. 이런 지역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으로 몰려서 첫 번째는 안 되겠다. 매매해야겠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내 집 마련 수요가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수원 가보셔도요. 84 타입 7억대, 8억대 하는 매물들 많거든요.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들. 그러면 또 내 집 마련 임대차로 매매로 쉽지가 않죠. 그러면 임대차로 또 늘어나는 거예요. 임대차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매물 자체가 계속 외곽 지역이든 서울이든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들이 어디로 가죠? 오피스텔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오피스텔? 예전처럼 초소형 말고요. 실거주 거주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용 60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로 빠지는 거예요. 어느 단지로? 한강변 대단지. 한강변 좋아하잖아요. 그쵸? 아니면 직주 근접이 우수한 곳. 종로, 중구, 용산, 마포, 뭐 서대문구, 은평구 같은 이게 그 3대 업무지구 인접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로
우리가 수요가 쏠리는 거고요. 수요가 쏠리니까 당연히 중대형의 오피스텔 가격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중대형 오피스텔 가격이 증가를 하니까 어느 범위로 증가를 했냐. 도심권 같은 경우는 0.36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서부권 같은 경우는 0.33포인트 증가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변로는 증가를 했다. 수치상 증가를 했다. 수요가 다시 빌라와 아파트의 대체 수요인 오피스텔, 중대형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아파트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매물 가격도 상승을 하니까 이 수요자들이 결국은 오피스텔, 중대형 오피스텔로 우리가 매수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역세권 주변을 찾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거를 고민을 해야 되죠? 어떤 걸 걱정을 해야 되죠? 결국은 우리가 이게 과거 시장이 계속 반복이잖아요. 예전에도 집값이 상승하니까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렸죠. 그랬는데 결국은 아파트, 빌라, 이 규제가 끝까지 계속 가진 않죠. 이게 완화가 되면 결국은 이 수요가 다시 아파트나 빌라 시장의 수요로 몰린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물건들의 공급이 증가를 하게 돼요. 공급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시 이 오피스텔을 샀던 수요자가 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럼 오피스텔은 내가 살 때는 좋았는데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는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 첫 부동산을 갈아탈 때는 상승장에서 갈아타는 것보다는 하락장에서 갈아타는 게 더 좋다.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 갈아타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매수만 당장 좋다가 아니라 내 물건이 매도가 원활한 물건인가를 생각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이제 비강남권 지역이 강남권보다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뭐 토호제로 묶여 있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지금 매매는 조금은 있지만 전월세가 굉장히 부족하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전세가 거의 없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씨가 말라가면서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또 전략들 하나씩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표님. 여기에 다주택자들의 뭐 급매물 이제 내놓을 만큼 내놨고 조금은 소진되지 않았나라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다면서요, 대표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한번 볼게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야금야금 뭔가 이 정책들을 조금씩 푸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올해 1월 23일 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 5월 9일부터. 5월 9일부터는 다시 유예시키지 않고 종료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내가 5월 9일 이후에 매도하게 되면 최대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해가지고 8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 양도차익 거의 그냥 다 내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급하게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들이 점점 증가를 해요. 그쵸? 그러면서 3월 21일 날 8만 건이 넘어가죠. 거의 지금 시장의 매물들이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조금 꺾여요. 왜 꺾이냐? 우리가 지금 매도를 하려면 단순히 매도할 게 계약할 게 끝이 아니죠.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허가 신청서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허가 신청서를 넣는다고 뚝딱 바로 허가해 주는 게 아니죠. 신청서 넣고 15일에서 못하면 20일 정도 걸리고요. 지금 노원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허가 신청서가 들어와서 거의 업무 마비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5월 9일 날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는 4월 초중순 정도까지 허가 신청 완료돼서 거래가 돼야지 내가 양도소득세 중과 없이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에 절정을 이루다가 이제 거의 급매물 소진됐고 팔 사람 거의 팔았고 안 팔리는 것들은 사실 82.5% 내고 매도하느니 그냥 보유세 좀 내고 걷어들이는 게 낫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감소를 했죠. 매물이 조금씩 감소하는 모양이 보이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매물이 다시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를 해야 되죠. 시장에 나와야
매물이 하나 있을 때 두세 명이 매물 하나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보다 한 명의 손님이 두세 건, 세네 건, 대여섯 건의 매물을 가지고 조율을 하는 게 사실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니까 금액 절충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매가 출현을 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왔고요. 어떻게 나왔냐? 기존에는 26년도 5월 9일까지 일단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분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완료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완료까지.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일단 5월 9일까지 신청서만 넣으래요. 신청서. 신청서만 넣으면 5월 9일 이후에 신청 허가가 떨어져도 신청서를 이전에 넣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해주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매물들을 내놔라 시장에 내놔서 매물들 간에 경쟁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매물들 지금처럼 금매들 나오고 가격들 상승을 어느 정도 멈추게 해달라 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회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매도 기회를 부여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그러면 짚어봐야 되는 게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잔금 일정은 잘 챙기셔야 되는 거죠. 잔금 일정. 잔금 일정 같은 경우는 기존 지역의 양도하는 경우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잖아요. 그래서 5월 9일까지 계약서 쓰고 9월 9일까지 잔금까지 쳐야 되는 거고요. 신규로 된 곳. 서울의 전역 중에서 4군데 빼고 그다음에 경기도 12군데 같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니까 5월 9일 기준으로 6개월 하면 11월 9일까지죠. 11월 9일까지 잔금을 일단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매물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이게 5월 9일이 거의 임박하게 다가가게 되면 지금처럼 오히려 매물들이 금매가 더 나오는 게 아니라 좀 걷어들여가지고 오히려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임대 중인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전세 끼고 우리가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일단 매수가 가능하죠. 전세 끼고 매수 가능하면서 실거주 의무를 당장 안 해도 되고 언제까지 유예를 해주죠? 현재 세입자 들어가 있으면 세입자 만기 때까지 기간은 최대 28년도 2월 12일까지 그때 요 이전까지만 실입주를 해도 되는 거고 실입주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전입신고도 당장 안 해도 되죠. 혹시나 주택담보대출을 내게 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혹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 더 늦은 날짜에 전입을 하면 되고 실거주 의무도 그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갈아타기 혹은 내 집 마련 하는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고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냐? 일단은 이거는 지금 개정령을 우리가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라서 4월 안에 법을 수정을 해가지고요. 4월 내에 공포를 할 거고 그때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바로 적용이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전세 낀 1주택자,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 있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세금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팔지 못하게 하고 있죠. 다주택자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하다, 우리도 좀 팔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주택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1주택자도 좀 전세 끼고 내가 거주 안 하는 집 팔고 싶다고 하면 팔게 해달라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다. 1주택자가 전세 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이것도 매도를 할 수 있게끔 좀 검토를 해보겠다. 어떤 선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경우에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을 자극하는 효과보다 더 크다면
더 크다면 이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급매들이 좀 나오고 있고 좀 상급지 위주로 그래서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기존 주택 처분하고 갈아타기가 좀 좋은 시장이고요. 반면에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 좀 CD가 부족하신 분들은 청약도 지금 대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현금이 거의 한 서울권에 들어온다 그러면 1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가 최근에 어디로 많이 빠지죠? 비규제 지역의 대출이 70%가 나오니까 뭐 구성난 외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리라든지 이런 데로 빠지는 거죠. 수원에 우리가 비규제로 지금 묶여 있는 지역이라든지 평촌 일부라든지 이런 데로 빠지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수요가 모이다 보니까 15억 이하 아파트가 또 증가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기회를 좀 잘 잡아서 내 집 마련하기에 참 좋은 환경은 맞으니까 좀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예 기간은 뭐 그대로 유지하지만 계약 체결뿐 아니라 토어제 신청도 5월 9일까지 한다면 이제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를 가능하게끔 하면서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게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1주택자가 또 전세를 끼고 있는 그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도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상급지 위주로 좀 급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을 좀 옮기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15억 이하의 매물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다주택자들은 자들대로 전략을 세운다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이 간절한 무주택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가장 그래도 현명하고 또 마음에 드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제가 계속 이제 아파트 금액을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청약을 한다 하더라도 강북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이제 아파트 청약 가격이 17억, 18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 이제 국민평수 기준이죠. 한강 이남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의 2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 15억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오니까 내 현찰이 10억 정도는 있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 물려받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가 강남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강남에 진입한 30대, 40대들의 수요를 보면요. 거의 영끌족들이 많다고 해요. 영끌족. 그런데 우리 강북 지역에 뭐 성수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30대가 현금 부자들이 많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만 올랐다. 집값이 왜 이렇게 거품이지가 아니라 그만큼 현금 부자들이 더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집값이 우리가 계속 막 많이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계속 놓치고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된다면 내 집 마련 더 못하게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없냐? 전혀 아니에요. 내 금액에 맞춰가지고 일단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역을. 그럼 보통 뭐 현금 2억, 3억, 4억이 있으면 만약에 뭐 빌라를 사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딱 고집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도권으로 결국은 빠져야 되죠. 대출 받는다 하더라도 7억에서 한 8, 9억 정도 아파트를 사야 되니까 경기도를 빠져야 되는데 내 직장이 서울에 있어. 그래서 난 경기도에 가기 싫어. 그러면 또 서울에 그래서 결국은 임차를 살게 되면 내 집 마련과는 계속 멀어지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현찰이 2억, 3억, 4억이 있어도 분명히 강남권까지 최종적으로는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집 한 채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오르는 속도보다 중심지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높죠. 심지어 내가 비강남권도 아니고 경기도권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보다 서울의 웬만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 빌라, 그 투룸, 뭐 12평, 13평 하는 빌라 가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더 높은 사례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 한 채만 있어가지고는 답이 없다. 결국은 두 채를 사야 된다. 그런데 두 채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게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거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 아니면 나는 거주는 당장 해결이 안 됐지만 거주 그렇게 급하게 해결 안 해도 되고 거주 투자 분리해도 돼. 그런데 서울은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규제를 싹 다 피할 수 있는 게
신축 빌라의 일정 요건을 갖춘 집 아니면 기축 빌라의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집 같은 경우는 세금 규제에서 굉장히 자유롭죠. 언제까지? 27년도 12월 31일까지. 이거를 무조건 활용하셔야 돼요. 왜냐? 요 날짜 지나면 또 없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기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신규로 주택을 하나 더 사요. 그리고 기존 주택을 이 신규 주택을 산 지 3년 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취득세도 중과가 없죠. 1.1% 세율을 내게 돼요. 두 번째 주택 살 때도 그쵸. 그다음에 우리 양도세 비과세 좋아하잖아요. 기존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집을 팔았어요. 비과세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요 주택 하나만 남죠. 그럼 이 주택도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가 되죠. 이 방법이 있고 이 주택을 또 남겨놓은 상태에서 1년 뒤에 또 하나를 또 사요. 그럼 비과세 받고 또 비과세 받고 취득세 중과 없고 취득세 중과 없고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씨들을 모아서 우리가 강남권에 진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아니면 동시에 비과세를 받고 파는 방법이 있어요. 동시에 비과세를 받고. 하나 처분하고 얼마 지나서 같은 기간 내에 바로 하나 더 처분해도 되죠. 그런데 거주기간 안 채웠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보유만 하고 거주 요건을 안 채워도 되죠. 그러면 보유만 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죠. 동시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예요. 상급지라고 해서 한 번에 상급지 갈 수 없죠. 내가 처음에 경기도 외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심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의 외곽적으로 갔다가 서울의 중상급지 갔다가 서울의 중심지로 들어왔다가 이런 플랜으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활용하면 제일 좋아요. 이게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상관없어요. 똘똘한 입지만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건 있죠. 내가 아파트를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 두 채를 샀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웬만한 지금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 뭐 3억대, 4억대, 5억대, 6억대 하는 아파트 가격들이 있죠. 이런 게 5구 타입, 84 타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가격보다 웬만한 서울의 중심지에 있는 빌라에 재개발만 추진한다고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들의 빌라 가격이 같거나 서울에 있는 빌라 가격이 더 높거나 그런 상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결국은 입지 선택이 제일 중요하더라. 앞으로 갈수록 입지가 더 중요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거주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 혹은 나는 무조건 그래도 서울에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 똘똘한 거 있으신 상태 혹은 없다 하더라도 입지 좋은 서울권에 2027년도 12월 말까지는 주택수 제외되잖아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전용이 60제곱미터 이하의 빌라 취득가액이 6억 이하면 주택수가 제외가 되죠. 그럼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지금 무서운 게 중과시킬 것 같잖아요.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가 있죠. 요거를 무조건 활용을 하셔야 돼요.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3주택이야. 그러면 주택수 제외되는 빌라를 산다 하더라도 무조건 12%죠.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10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취득세가 기본적으로 85% 감면이 또 따라가거든요. 요거 활용하시고 주택수 제외 같이 가져가시면 좋죠. 6년짜리는 취득세 감면은 안 돼요. 주택수 제외만 가능합니다. 요것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부세 지금 중과시킬까 봐 무섭잖아요. 그쵸?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규제지역, 우리가 조정대상지역 이런 데는 합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 전체, 그다음에 경기도 12개는 싹 다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도 종부세 중과가 되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같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게 마찬가지로 주택수 제외라는 일십 대책이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27년도 12월 말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거 상관없이 기존 법안 상관없이 또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똑같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양도세 있어요. 양도세. 양도세도 지금 최대 다주택자는 이제 82.5% 하죠. 언제부터? 5월 10일부터. 그런데 마찬가지로 일시대책, 주택수 제외되는 법안을 이용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여기서 중간에 안 팔 거야. 팔 계획이 현재는 없어. 장기로 쭉 묻어두고 갈 거야.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게 거주주택 비과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이 똘똘한 집. 요거는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서 내가 또 재개발제 여러 개를 사가지고 요거는 또 혜택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요거는 사는 거는 싹 다 일정 요건을 갖춰서 주임사를 내면 되는 겁니다. 주임사를 내면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매도하고 또 새로 거주하는 집을 또 샀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가 되죠. 요 부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6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비조정 지역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10년짜리를 내셔야 되겠죠. 우리가 서울에 투자를 한다, 서울에 진입한다고 하면 10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도 비과세 받고 나중에 여러 군데 씨 뿌려놔서 이게 아파트가 되면 이거에 대한 시세 차익도 같이 받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리를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을 하든지 거주가 해결이 됐거나 서울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면 빌라 무조건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장기 플랜으로 우리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아파트로 전환될 수 있는 입지가 괜찮은 데를 좀 노려보시면서 세금 혜택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내가 내 재산을 지키고 똘똘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내 예산에 맞는 지역을 고르신 다음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를 또 선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주택수가 제외되는 그 법안도 활용해 보시고 그 외의 전략들까지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 꼼꼼하게 참고하셔서 역시나 전략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저희 다양한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역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개발이 서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지역이죠. 강남 쪽에는 재개발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있잖아요, 대표님. 뭐 재건축이 차라리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 정도로 재개발은 찾아보기가 힘든데 최근에 잠실동에서 이례적으로 모아타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잠실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강남에서는 우리가 재개발은 사실상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강남권에서 한두 군데 이렇게 재개발로 선정이 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관심을 정말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선입견을 또 깰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아현 뉴타운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최근에 관심 많은 노량진 뉴타운, 용산, 그다음에 뭐 광진구, 자양동 일대 뭐 그 말고도 더 많죠. 이런 지역들 보면 지금은 거의 전체가 재개발 텃밭이거든요. 재개발을 안 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를 찾기 힘든 수준이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빌라촌들도 다 결국은 재개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광진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양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불과 한 2년, 3년 전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크게 없었고 재개발로 선정이 된 곳이 거의 없었어요. 성수전략정비구역만 거의 유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가 되더니 지금 자양 2동에서 아니죠. 자양 4동에서 자양 2동에서 자양 1동에서 능동까지 번져가고 있잖아요. 이 수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겠죠. 되고 있을 때 들어가면 사실 좀 뭔가 같이 반영이 됐고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지역들 중에서 우리가 강남 3구 혹은 인접 지역이면 더 좋더라. 거기가 어디냐? 바로 송파구 잠실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실이 최근에 더 많이 뜬 이유가 있어요. 아파트가 드디어 상급지 반열에 올라갔어요. 평당 1억을 이제 넘어가는 이런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웬만한 실거래가들을 보면요. 84타입 아파트 가격이 준신축급 10년 이상 된 단지들이 33억, 34억 이렇게 실거래가가 찍혀 있고요. 신축 단지라고 하면 45억, 44억, 43억 이렇게 실거래가가 찍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남에 대개 진입을 했다. 어디가 송파구 잠실이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전세가 보통 얼마 들어가 있죠? 매매가가 한 33억 정도 되면요. 전세가 17억, 18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매물이 첫 번째는 없기도 하고요.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세 끼고 매수 자체가 안 되죠. 지금은. 거의 쉽지가 않죠. 특정 수요 말고는 진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더라.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또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더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포기를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죠.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이 가격에 5분의 1 수준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심지어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도 들어갈 수가 있더라. 어디로 들어가냐? 이번에 SH 참여형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된 송파구 잠실 일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시면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열악한 저층 빌라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아파트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아파트로 변할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10억, 20억, 30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가치를 보고 여기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구나. 좋은 입지구나. 입지는 배반하지 않죠. 이런 데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는 초기 자금의 5분의 1 정도 이상의 낮은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마저도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0분의 1 수준의 가격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가격이 오른 거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5분의 1 수준으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 어디를? 강남권은 재개발 잘 안 해준다고 하던데요 라고 했었죠. 아니죠. 강남권에도 뭐 양재도 그렇고 일부 지역들 일원동도 그렇고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는 곳들이 나오고 있죠. 주민들이 동의서만 가지고 오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만 하면 재개발을 정부에서는 해주죠. SH 참여형 모아타운으로 이번에 선정을 해줬습니다. 7군데 중에 송파구 잠실동 329번지 일대가 들어가 있어요. 삼성동 일대도 들어가 있죠. 강남이 안 되는 게 아니죠.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잠실동 일대를 알아볼 거고요. 위치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2호선, 9호선을 따라 삼성동 일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여기 잠실 본동의 하단부, 잠실 본동의 상단부, 북측, 남측이라고 표현을 하죠. 남측에 삼전역 코앞에 SH 참여형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된 곳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SH에서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할 거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전 과정에 대해서 SH에서 지원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업 실현성도 강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을 상향을 해준대요. 임대주택에 대한 기부 체납 비율을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조합원들의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유는 결국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겠죠. 조합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금전적으로 부담이 덜하니까. 거기다가 필요하면 사업비를 저리 융자를 해줘가지고 어쨌든 여기에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강남권에 SH로 모아타운을 해가지고 잘 재개발이 추진된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당연히 규제가 있는 거죠. 어떤 규제가 있냐. 권리산정 기준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권리산정 기준일 기준으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죠. 거기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지 여부, 날짜가 언제인지 여부, 추가 규제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쪽이 대상지 선정이 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가격 반영이 됐겠죠. 그럼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어 있겠죠. 아무리 초기 사업지라 하더라도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입지 깡패잖아요. 프리미엄이 붙어 있겠죠. 그럼 우리가 무작정 여기만 지켜보고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재개발이 압력이 있는 곳에 재개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구역에서도 재개발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아까 제가 최근 버전인 광진구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재개발 바람이 거의 대부분 다 불어서 동서 다 걷어서 많은 구역들이 선정이 됐죠.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현 뉴타운도 남아있는 구역도 이번에 선정이 됐고 북가자 마찬가지고 용산 마찬가지고 그렇죠? 웬만한 지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저층 주거지가 잠실 본동 3전 석촌 이렇게 쫙 이쪽 라인으로 있잖아요. 바람이 불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바람이 이제 불기 때문에 선정이 한 군데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투자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면 더 좋죠? 자금 여력만 된다면 1등으로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실 본동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잠실 본동을 찾고 있는 거죠. 잠실 본동에서 그러면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고 다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잠실의 특징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실의 특징을 보고 결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실이라는 지역은요. 상급지예요. 그냥 상급지. 그렇죠? 근데 단순 상급지가 아니라 여기는 일자리로 가는 직주 근접이면서 학군지 느낌이 물씬 강해요. 학군지 느낌. 앞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죠. 아기들을 낳지 않죠. 그래도 아기들 아예 안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더 상급지, 학군지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지역의 특징을 보면 3,000세대, 5,000세대 대단지급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끼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2008년식인데 아파트 가격이 30억을 훌쩍 넘어가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좋다. 여기도 한번 보면요. 상단에는 잠전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요. 하단에는 초등학교는 현재 없기는 해요. 그렇게 봤을 때 둘 다 좋지만 이 지역의 특성상 여기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까지 끼고 있으면 사실 점수가 더 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좋고요. 여기가 학군지다 보니까 또 뭘 보셔야 되죠? 이렇게 표시가 된 게 학원가예요. 학원가. 우리가 대치동으로도 라이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잠실 쪽에도 학원가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 학원가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데가 트리지움과 레이크 팰리스 이 사이에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요 인근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초등학교 끼고 있고 우리가 학원가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지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목동이라든지 뭐 중랑구라든지 아니면 안양이라든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보면 비역세권인데도 우리가 학원가를 끼고 있으면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하락장에도 방어가 되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좋더라. 거기다가 2호선과 9호선을 더블 역세권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부분까지 그렇게 봤을 때 지리적으로 입지적으로 현재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렇죠? 동별로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입한다고 했을 때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야 어느 특정 지역으로 들어가야 내가 조금 더 시세 차익을 더 가져갈 수 있고 미래에 더 안정적이고 미래에 더 많이 오를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결정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내 집을 마련하는 이 투자로서 보는 이 안목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가 직주 근접의 느낌뿐만이 아니라 주거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쇼핑몰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앞으로는 자연을 끼고 있는 이런 주거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죠. 한강뿐만이 아니라 숲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주변 일대에 공원이라든지 석촌호수에 있는 주변 공원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 심지어 우리가 쭉 옆으로 넘어가면 신천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강동구 옆에 붙어 있는데 올림픽 공원이라는 굉장히 큰 그 공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에 있는 르엘이라든지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이제 40억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입지 분석, 부동산 분석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0억대를 호가하는 잠실입니다. 대출도 힘든 상황에 현금으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SH 참여형 모아타운이 잠실에 선정이 되면서 여러 혜택까지 받으면서 이 잠실동에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잠실동에 가서 나 모아타운 살래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략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전략들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 열려 있고요. 그 외의 시간엔 오프라인 자리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설명 들려주시죠. 네, 이번 주 목요일 2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 진행을 하고요. 강남 3구, 우리가 그 인접 지역들 세금 규제 피해서 소액 투자를 해서 미래 아파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역들에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는지, 그리고 투자하는 물건, 지역 추천 이런 것까지 도와드리니까 방문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갈수록 더 입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파트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재개발 시장이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 빌라 가격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무시했던 빌라 이 가격이 결국은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미래형 상품으로서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몸소 체감하는 시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고 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어놓을 테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